여류 시조시인 황진이 세 번째 이야기. 송이 선생은 남자들 앞에서는 그렇게 그드름을 피우면서도 금이의 금은고 연주는 늘 칭찬했습니다. 금이야, 너는 금은고 연주의 명인이 될 소질을 타고났구나. 열심히 공부해라. 금이는 몇 번 금은고 소리를 듣기만 하면 악보를 보지 않고서도 금은고 연주를 잘하고 있으니 천재적인 소질을 타고났다고 늘 칭찬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천재적인 소질을 한 가지씩 갖고서 태어나는데 자기의 소질에 맞는 과목 하나만 열심히 공부해야 성공할 수 있단다. 송이 선생은 금이에게 금은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의술을 배울 생각은 접어두고 기악 공부에만 힘쓰라고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이는 송이 선생 밑에서 5년 동안 금은고 공부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금이는 송도 기녀학교에서 금은고의 명인으로 뽑혔습니다. 금은고 명인의 이름을 얻은 금이는 17 어린 나이로 기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이는 안전뱅이가 된 그의 아버지가 평생 동안 넉넉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돈을 받고 기생으로 팔려갔습니다. 금이의 금은고 연주가 뛰어나다는 소문은 금세 송도 바닥에 쫙 퍼졌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송도의 풍류랑 풍류를 즐기는 남자들은 금이를 보려고 기생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생집의 문 앞은 풍류랑들이 몰려와 시장을 이루다시피 했습니다. 송도의 풍류랑들 뿐만 아니라 한양에 사는 남자들도 금이의 금은고 소리를 한번 들어보려고 찾아와 며칠씩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기가 그렇게 높아질수록 그의 생활은 무척 힘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송이 선생의 말과는 다르게 금이의 기생생활은 고달픈 나날이었습니다. 그것은 노예 생활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금이는 돈을 받고 팔려온 노예처럼 주인이 시키는 대로 풍류랑들의 앞에서 날마다 금은고를 연주하고 또 노래를 부르고 춤도 추었습니다. 금이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몰려드는 풍류랑들 때문에 하루도 편안하게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은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금이는 하루에도 5-6번씩 금은고 연주를 하고 또 노래를 부르고 나면 목구멍에서 선지피가 넘어오고 뿌옇게 안개가 낀 것처럼 눈앞이 침침해 왔습니다. 밤이면 등불의 둘레에 무지개 같은 색바퀴가 보여서 누구의 얼굴인지도 몰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질어질 현기증도 일어나서 곧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기생집 주인은 금이가 그 정도로 쇠약해진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풍류랑들이 던져주는 돈을 받는 재미로 계속 손님들을 하루에도 5-6번씩 받아들였습니다. 금이가 이렇게 쓰러질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의 앞에 황진사가 나타났습니다. 부처님처럼 나타난 황진사는 기생집 주인에게 다음과 같이 흥정을 해왔습니다. 나도 풍류랑의 한 사람입니다만 이대로 가다가는 금이는 풍류랑들의 등살에 못 이겨 곧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금이를 이 집에 데려올 때 그의 아버지에게 준 그 금의 2배가 되는 돈을 내가 주인에게 줄 것이니 금이를 내 소실로 삼게 하여 주시오.
황진사의 그런 요구를 주인은 곧 들어주었습니다. 만약 금이가 죽게 되면 주인은 크게 손해를 볼 것 같아 흥정은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황진사는 기생집 주인에게 많은 돈을 주고 금이를 첩실로 데려왔습니다. 금이는 황진사의 첩이 되면서 건강이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금이는 건강이 회복되면서 자기를 죽을 곳에서 구해진 황진사를 위하여 다시 숫대를 잡고 검은고주를 튕기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황진사 한 사람만을 위하여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듯 하루에도 두세 번씩 검은고를 연주했습니다. 금이는 과연 검은고의 명인이로구나. 이렇게 좋은 곡을 듣고 내가 그대로 있을 수는 없지. 황진사는 금이의 검은고 소리에 맞추어 검은 학두루미처럼 너울너울 학춤을 추었습니다. 황진사와 금이는 그렇게 풍류를 즐기며 5년 동안 멋지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금이가 임신을 하면서 5년 전 기생집에 있을 때처럼 밤이면 등불의 둘레에 무지개 같은 색바퀴가 보여서 황진사의 얼굴조차 몰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진사는 용화다는 의원을 모셔왔습니다. 부인의 눈에 심한 안질병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임신을 했기 때문에 독한 약을 쓸 수가 없으니 출산할 때까지 기다려보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금이는 딸 아기를 낳은 뒤에도 시력은 회복이 되지를 않고 결국 맹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금이는 실망하지 않고 틈틈이 검은고 연주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앞을 볼 수가 없어서 더듬거렸지만 얼마 동안을 열심히 연습을 하자 옛날처럼 쉽게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금이는 딸 진이가 6살이 되면서 엉뚱한 욕심까지 생겨났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검은고의 명인이란 재능을 딸 진이에게 물려줄 수도 있겠구나. 금이는 진이에게 검은고 연주의 비법을 전수시켜 주려는 욕심이 생겨났습니다. 그의 예상대로 진이는 나이가 들면서 검은고 연주에 뛰어난 재주를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몇 번만 손으로 짚어주면 딸은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제자가 서성을 앞질러 간다더니 나보다 진이의 연주 솜씨가 더 낫구나. 지금은 딸이 어머니의 실력을 앞질러 간 느낌까지 주고 있습니다. 황진사는 그런 딸의 재주가 하나도 반갑지 않습니다. 그는 금이의 연주 솜씨를 닮아가는 딸 진이를 볼 때마다 두려운 생각까지 듭니다. 어쩌면 진이도 자기 어머니처럼 기생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황진사는 딸이 만약 기생이 된다면 묻 사내들의 놀이객감이 될 것 같아 무척이나 두렵습니다. 그런데 금이는 황진사의 그런 속내도 모르면서 진이의 솜씨 자랑만 널어놓고 있습니다. 여보시오 진사얼은 진이의 검은고 연주에 맞추어 옛날처럼 학춤이나 춰보시지요. 어머니는 진이의 검은고 소리가 옛날의 자기 솜씨보다 더 좋다고 자랑합니다. 황진사는 자기 자신이 죄를 짓고 관청에 잡혀와서 칼을 쓰고 앉아있는 기분입니다. 황진사는 금이를 첩실로 들어앉힌 것이 이제는 후회스럽습니다. 그런데 금이는 그런 것도 모르고 황진사의 부하만 쑤셔댑니다. 어찌합니까? 내 몸바탕이 기생이니까 그 딸도 기생의 발자를 타고났는지 모르지요. 이왕에 기생 노릇을 할 테면 검은고 명인도 되고 시조창이라도 잘해야 송이 선생처럼 당당해질 수가 있다고
어머니는 아버지 앞에서도 도도하게 말을 합니다. 진이가 보기에도 요즘 어머니는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말만을 골라서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진이는 아버지가 화를 내고 큰 집으로 돌아가면 좀처럼 어머니를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알면서도 어머니는 왜 그러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딴 때보다도 더 단단히 화를 낸 모양입니다. 전에는 아버지가 화를 내고 큰 집으로 돌아가도 한 달이고 두 달만 지나면 어머니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머니와 대판 싸우고 큰 집으로 간 아버지는 반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금이는 겉으로는 아닌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황진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초조하게 황진사를 기다릴 때면 딸 진이는 금운고를 연주합니다. 그리고 금이는 금운고 연주에 맞추어 시조창을 합니다. 그가 황진사를 그리워하며 부르는 시조창은 언제나 나비야 정상가자입니다. 나비야 정상가자, 범나비 너도 가자, 가다가 저물거든 꽃에 들고 자고 가자, 꽃에서 푸대접하거든 잎에서나 자고 가자. 진이가 어머니의 시조창을 듣고 있노라면 정사는 마치 아버지가 사는 큰 집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범나비는 어머니의 딸인 자기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진이야, 아버지가 사는 큰 집에 가자고 노래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그들 모녀를 푸대접하는 꽃은 어딜까요? 그 꽃은 진이의 생각으로는 큰 집일 것 같습니다. 큰 집은 큰 어머니는 계속 어머니를 푸대접했으니까요. 어머니는 큰 어머니로부터 그렇게 푸대접을 받으면서도 아버지를 못 잊어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꽃을 받쳐주는 입으로 생각하고 어머니가 꽃에서 푸대접하거든 입에서 자고 가자는 것은 큰 어머니가 푸대접을 하거든 아버지가 주무시는 사랑채에서 자고 가자는 뜻으로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조는 고려가요 청산별곡과 거의 같은 시기에 태어났다는 것을 진이는 어른이 되어 시조를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시조를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것도 시조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진이의 어머니는 아버지가 그립고 생각이 날 때마다 나비야 정상가자를 불렀습니다.